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가짜치도 않은 주장을 연일 내뱉으며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보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윤영찬이나 서른 의원 얘기 나오는데 그분들하고는 상관없다. 제보받은 것은 이낙연 당시 후보 측근은 맞다. 최측근이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박 기자는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칼럼을 써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인물입니다. 자, 최초 보도한 기자의 입에서 이낙연 최측근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랬던 이낙연이 지금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발목만 잡으려는 짓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지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전해철 의원이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이낙연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뵀었다. 이 전 총리뿐만 아니고 다른 총리님, 당 대표님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다라면서 이낙연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 뵀는데 일단은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가 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런 것은 걱정도 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려가 전혀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서운함을 느끼셨던 것 같고 또 일부이지만 이낙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당을 떠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 해서 제가 현재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니까 신당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신당 추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제하시고 중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낙연에게 간곡하게 호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해철의 말을 요약을 해보자면 본인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서 본인의 입김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부분에 존재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고 또 거기에 많은 지지자들이 본인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민주당은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으면 조용히 존재감 없이 지내면 될 일을 끝까지 본인 자리 찾아보겠노라고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둥,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는 둥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당신의 주장을 그저 한낱 민주정당에서의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개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종명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최측근을 통해 저렇게 대장동 의혹을 만들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고난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이 서운하다고요? 지지자들은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난과 더불어 지지자들이 더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신당 창당이네 뭐네 하면서 끝까지 노욕 부려봐야 본인 꼴만 우스워진다는 걸 왜 모를까 싶습니다. 당을 떠날 때가 됐으면 조용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한동훈이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자 간신배들의 아부성 현울림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일종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것을 보고 계산하지 않고 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질 줄 아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던 하태경은 우리 당의 혁신, 환골 탈퇴를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의 세대교체를 건의한다. 비대위원 전원을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운다면 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며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동훈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이기는 하지만 국힘당이 지금처럼 용산군과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달라지는 척
할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현재 바닥이고 윤석열 심판론이 드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탈당을 권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당정 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인 것처럼 만들면 기레기들은 한동훈의 리더십에 불을 지필 것이고 국힘당의 지지율도 반전될 수 있다 봅니다. 거기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해서 검찰을 이용한 민주당 탄압 수사는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한동훈의 등판론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땡큐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벌일 자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성호 의원도 본인의 패스를 통해 윤석열과는 다르게 한동훈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라면서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다. 막연히 한동훈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을 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다 라는 경고와 함께 한동훈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절대 만만한 상대 아니다.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굳게 단합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말을 냈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히 한동훈이 깐죽거리며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논리로 깨부수는 일도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이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후려쳤는데 해당 발언입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마음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바로 19일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깐족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오늘이 마지막 상임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 내용은 위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법무부 장관 즉 사의를 표명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발언한 한동훈 장관 그 발언에서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샤넬 명품 가방 김건희 여사 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저에게 자꾸 물으라고 기자들에게 사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것으로 한동훈 장관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드루킹 특검 때도 최순실 특검 때도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요.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